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행복해지는 거는. 여러분은 불필요한 거에 매달리느라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해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문제의 정의가 안 돼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문제를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동적 문제와 능동적 문제. 답은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써보고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고민해보고 노력해보고 문제가 정의되면은 답이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에서 상당히 많은 걱정과 고민은 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줘서 왔으니까 강연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가제를 그냥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정했었는데 그냥 그게 강연의 제목일 것 같아요. 행복을 찾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행복하다. 네, 내려보세요. 나는 좀 불행한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불행한 분은 없네요. 아, 그냥 여기 올 정도면 다 행복해야죠, 그쵸? 오늘 커피도 얻어먹는데 좋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많이 물어봐요. 뭐 저한테 솔직히 사연 보내는 친구들은 다 뭐겠어요? 힘든 친구들, 쉽게 말하면 불행한 친구들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지 행복한 친구는 사실 거의 없어요. 행복한 친구는. 네?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 볼게. 한 15년 전? 아니 15년 정도 더 됐구나. 한 25년 전? 이렇게 돌아가 볼게. 25년 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집안이 이렇게 막 유복하거나 그런 적은 딱히 인생에서 별로 없거든요. 힘든 적이 더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뭐 정신적으로는 저는 그닥 힘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힘든 시기가 더 많았어요. 살면서. 제 인생에서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제 그 롯데리아 이런 데 가면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불고기 버거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00원이었거든요. 2,000원? 그 당시에. 요즘에 이제 햄버거 2,000원짜리 없죠, 그쵸? 2,000원이었어요. 전 그거 먹는 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은 대리버거라 그래갖고 1,000원짜리가 또 있었어요. 1,000원짜리. 저는 그래서 불고기 버거를 먹을 바에 항상 대리버거를 2개 먹었어요. 저는 그때 그게 그렇게 행복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맨날 있었어요. 난 햄버거 5개도 먹을 수 있는데, 에? 진짜 내가 햄버거 5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콜라도 먹고, 뭐 내가 시켜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 어렸을 때 제가 빵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빵집에 가면 빵이 비싸잖아요. 특히 뭐 파리바게뜨 같은데 가면 비싸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빵은 너무 맛있고, 피자빵도 먹고 소시지빵도 먹고 싶고 크림빵도 먹고 싶고 케이크도 먹고 싶은데 그만큼 먹을 돈은 저한테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걸 다 내가 사 먹을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요. 근데 저는 지금 뭐 다 먹을 수도 없지만 한 개씩은 다 사 먹을 만큼, 그 다음에 대리버거가 아니라 불고기 버거를 2개 먹을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먹는다고 해서 저는 지금 행복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옛날에 분명히 그것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안 행복할까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정의가 좀 잘못됐던 거였어요. 정의. 저는 그걸 먹는다고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욕구를, 생리적 욕구, 본능적 욕구를 채웠기 때문에 잠시 기분이 좋고 포만감이 들었던 거지, 돌이켜보니까 그게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럼 행복해질까?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쵸? 다 막 꿈이 뭐예요? 그러면 다 그거에 행복해지고 싶다고. 근데 그것도 저는 자주 말하지만 잘못된 답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걸. 왜? 행복은 어떤 결과거든요. 결과. 그리고 꿈이라는 거는 뭘 해서 행복해지겠다. 그 뭘 해서가 꿈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저 비싼 일식을 먹으면은 그 회전초밥 있잖아요.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회전초밥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색깔만 엄청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그 싼 색깔 지나가는 것만 보려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 그 알잖아요. 분홍이랑 자주랑 이렇게 섞어놓고, 그쵸? 분홍인지 자주인지 자세히 봐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막 미친 듯이 먹으면 막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때도요. 근데 저는 이제 색깔에 상관없이
집어 먹어도 뭐 문제가 없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먹는다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먹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먹어봤어요. 배만 부르더라고요. 배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그분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막 거기에 이렇게만 해야 행복해집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서 행복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종교적 행복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도전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 대고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제가 미친놈이겠죠.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좀 보편적인 거, 그나마 제일 여러분이 동의 많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행복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한 것 같아요. 사실 행복해지는 거는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하고 싶다는 상태를 뭐라고 착각하냐면은 아무 걱정 없는 상태를 행복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아무 걱정 없는 거는 그냥 아무 걱정 없는 상태예요. 그거는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취준생은 뭐가 제일 힘들어요? 취업하는 게 제일 힘들죠. 그쵸?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취업하고 나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쵸? 분명히 나한테 취업은 문제였잖아요. 그쵸? 근데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니까 어때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복이 영원해요? 아니에요. 한 3개월만 되면 육두문자를 남발하기 시작해요. 그쵸? 예? 김과장 도구베이비 막 그러면서 막 장난 아니에요. 그쵸? 예? 예? 박과장 열하기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욕을 막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또 뭐예요? 또 다른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뭐 결혼이라든지 결혼 준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요. 그쵸? 계속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져요. 그게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똑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뭐 아주 뭐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아주 그냥 아무거나 제가 떠올려 볼게요. 예를 들어 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럼 불행해졌잖아요. 우린 그렇죠? 그게 큰 문제잖아요. 집에 불이 난 게요. 그렇죠? 근데 그 사연을 듣고 친척들이 와서 날 도와주더니 집이 원상복구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행복하단 말이에요. 왜? 분명히 불행했는데 왜요? 문제가 극복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문제? 수동적 문제와 능동적 문제. 수동적 문제는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거. 이렇게 화재가 난다거나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위기를 겪는다거나. 근데 능동적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를 설정하는 거야. 설정. 도전이죠. 도전. 되게 중요하거든요. 능동적 문제를 만드는 게.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이 왜 아까 행복하다고 많이 손드셨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행복한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행복의 정의가 옳았던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욕구 충족 정도는 아니었던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여러분이 대부분 불행한지 제가 또 원인을 찾아냈어요. 왜 불행하냐? 우리 아까 다시 복습해볼까요? 뭘 하면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이제 똑똑해졌어. 여기 부산 살아있는데요? 그치? 부산 그쵸? 예? 맞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쵸? 나 합창해갖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부산 살아있어. 너무 좋아 이래서. 그쵸? 예?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제가 저는 한두 명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몇천 명하고 얘기해봤단 말이에요. 몇천 명하고. 그럼 몇천 명에서 반, 예를 들어 5천 명하고 얘기했다고 쉽게 5천 명. 2,500명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문제의 정의가 안 돼요. 문제의 정의가. 와서 다 행설수설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로 그래요. 막 얘기해 나한테. 막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는 거더라? 내가 막 그래 본인이.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고민 상담하러 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친구한테 상담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 유명한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고민을 잘 들어주고 해결해준다는 사람한테 찾아간 거잖아요. 그쵸? 그걸 알고 여러분이 찾아갔는데도 여러분이 여러분 고민을 똑바로 못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왜? 문제 정의조차 안 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절대 없어요. 제가 그 문제를 정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 삼성에 다녔었거든요. 저는 삼성 생활이 좋았어요. 뭐 대부분의 삼성 다니는 사람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좋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 저는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했어요. 왜? 예를 들어 큰 문제가 있어요. 삼성의 큰 문제. 문제라고 여러분 부정적인 게 아니, 그쵸? 문제는 뭐 과제 같은 거예요, 과제. 큰 과제. 제가 있었을 때 저희 부서는 대형 텔레비전을, OLED 텔레비전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다 파는 게 저희 과제였어요. 그거는 큰 문제예요. 그건 제가 잘 정의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발에 치이는 과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테레비에 있는 문제 중에 작은 걸 해결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테레비를 보면은 가끔 테레비가 이렇게 하소가 까만색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게 고장난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걸 안 생기도록 만드는 양산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되게 이제 어때요? 문제의 정의가 되게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를 정의하는 게요. 근데 거의 다 문제가 뭔지 몰라요, 진짜. 그게 진짜 문제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거든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일단 문제가 정의가 되면 여러분 뭐가 좋아지냐면은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문제가 정의된다고 해결책은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것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문제가 정의되면은 여러분이 쓰잘데기 없는 걸 포기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은 불필요한 거에 매달리느라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해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뭐가 문제 핵심인지 모르기 때문에 쓸데기 없는 거에만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지쳐가는 거예요, 점점. 반대로 좀 똑똑한 친구들을 보면은 반대되는 얘기예요.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뭘 할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왜 서점에 나오는지 아세요? 왜 서점투 하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서점투로 나오면은 칭찬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칭찬.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그냥 와서 사진만 찍고 사인 받고 얘기 짧게 하고 그냥 가요. 왜?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근데 뭘 모르는 친구들은 와서 계속 진짜 계속 횡설수설해요. 계속 횡설수설. 그냥 제가 그러면 다 듣고 나서 그 문제가 뭐냐고 얘기해 보면은 막 이래요, 그냥. 여러분 게임 좋아하죠, 게임. 왜 우리가 게임을 좋아할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아주 명확해요, 게임은. 저 중간 보스를 없애는 거, 내 난이도를 올리는 거. 게임은 여러분한테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난이도까지 여러분이, 난이도가 높으면 여러분 게임을 포기해요. 여러분 적정 난이도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난이도 처음엔 난이도를 쉽게 주죠, 그쵸?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몰입하게 됐고 재밌고. 그러면은 문제를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문제를 모르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보는 거, 이렇게 적어보는 거. 여러분 글로 적어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뭐? 안 적어지거나, 두 번째 뭐? 헛소리를 적거나예요. 둘 중에 100% 하나예요, 여러분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안 적어져요. 그래도 안 적는 것보다는 헛소리를 적는 게 나아요. 그러면 뭐해? 왜 나아요, 그게? 아,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헛소리였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뻘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요. 근데 내가 진짜 적어보라고 노래를 하고 다니거든요? 안 적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서점에 오는 친구들 중에 질문을 똑바로 하게 하는 친구들은 질문을 다 적어와요,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와서 이상한 소리는 안 해요, 그 친구들은 최소한. 근데 뭐 박사님 팬이에요, 뭐 박사님 뭐 책 다 봤어요, 뭐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혹시 글을 안 읽으면은 강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강의를 안 보면 내가 뭐 카드 뉴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몇 번을 반복을 해줘도 안 적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직히 여러분 이제 와서 젊은 친구들 여기도 많잖아요. 와서 물어보는 게 이제 공부 얘기가 제일 많아요. 공부 취업 얘기. 취업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취업도 다 공부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완벽한 공부법 읽어보셨어요? 물어봐요. 그러면은 안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일단 그거부터 읽어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막 나한테 해요. 그냥 완벽한 공부법이 다 예를 들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 시험을 보면 기억을 잘 못한다고. 기억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책 안 사도 저희 가서 완벽한 공부법 챕터 기억 챕터 읽고 오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뭐예요? 진짜 이건 밥을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이유식 떠먹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밥은 씹기도 귀찮다 이거예요. 좀 다 갈아갖고 말랑말랑하게 떠먹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턱까지 왔다 갔다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 근데 막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반감을 가지고 다 읽어봤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런 인생은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답을 읽어봤는데 방법을 읽어봤는데 모른다는 거는 시간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책을 쓰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해서 겨우 나오는 게 책, 조그마한 거 하나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얘기보다 책에는 훨씬 자세하고 방대한 분량, 우리는 주석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면은 우리가 인용한 책이나 논문을 읽어보면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는 뭐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더 여러분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구체적인 얘기. 아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적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 문제는 뭐였어요? 최근에 살을 빼는 거였어요. 살. 왜 제가 살을 빼기로 결심했냐면은 그거예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보다 공부는 조금 잘했겠죠? 그래도 공학 박사까지 했으니까 요 정도 잘했어요. 요 정도. 진짜 딱 거짓말 안 하고 요 정도. 예? 별거 없어요. 공학 박사라도 요 정도 잘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면은 내가 공부 갖고 잔소리하면은 이런 친구들이 꼭 나와요. 아저씨는 대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뭐 갔으니까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좀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럼 공부 말고 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살을 빼봐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살 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살을 빼야겠다. 왜? 완벽한 공부법에 의거해서 내가 살을 제대로 빼봐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그냥 제가 키가 한 20살 때까지 컸으면 그 이후로 90kg 이하를 떨어져 본 적이 잘 없어요. 제일 많이 갈 때는 94, 5kg까지. 근데 지금 제가 81kg예요. 제가 이번에 살 10kg 뺐거든요. 91kg부터 81kg까지. 그다음 어렵게 빼지도 않았어요.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살 빼려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빼잖아요. 일단은 뭐 운동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문제인데 정의를 안 하고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왜 살을 빼야 되고 어떻게 빼야 정의를 안 한다니까요. 공부도 안 하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살 빼려고 그러면은 어때요?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살을 빼려면 먹는 게 7, 8이에요. 운동은 2밖에 안 돼요. 사실 살 빼는 거, 건강해지는 거 말고 살 빼는 거 자체는. 일단 그걸 알았어요. 적는 거예요. 먹는 걸 줄이자. 먹는 걸 줄이자. 응? 그러면 내가 언제 많이 먹나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먹는 요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경 설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샐러드를 시켜 먹어요. 그 다음에 가끔 그 샐러드를 한 개를 2번 나눠 먹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제가 밤에 뭔가 옛날에 일을 하면서 밤에 뭘 엄청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밤에 뭘 먹지 말자. 이렇게 다 적는 거예요. 적고 나면은 명확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도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 그냥 살만 그냥 빼면 건강이 나빠져요. 운동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칼로리 소모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내가 한 3개월 안에 살을 이만큼 빼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내가 칼로리 소모를 할 것인가. 그러면 어디 이동 간에는 무조건 걷자. 계단은 무조건, 엘리베이터는 쓰지 말고 웬만하면 무조건 계단으로 가자. 그 다음에 생각보다 제가 요 어깨를 다쳐서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살을 빼야 돼요. 여전히. 칼로리
소모를 좀 해야 돼요. 만약에 저는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많이 안 먹지도 않아요, 낮에는요. 그러면은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먹게 되거든요. 그럼 먹은 만큼 칼로리 소모를 해야 되는데 난 어떻게 칼로리 소모를 할 것인가? 어떤 게 내가 운동량이 높은 건가? 근데 제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없고 이게 아파갖고. 그래서 제가 찾은 비법이 뭐냐? 강연을 하는 거예요, 강연. 저는 강연을 하면은 많이 빠질 때 살이 1kg가 넘게 빠져. 강연을 이렇게 2-3시간 하고 나면은. 저한테 이게 엄청난 열량 소모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강연을 연달아서 되게 많이 잡았어요. 강연하고 나서 살 빼고, 대박이야. 1.5kg 빠졌어. 1.4kg 빠졌어. 대박이야, 대박. 그 다음에 강연을 하고 오면은 힘이 들어요. 근데 식욕이 싹 사라져요. 일단은 그래서 쉬고 싶어요, 이렇게. 좀 쉬자. 그 다음 오면은 조금밖에 안 먹게 돼요. 그냥 그거를 다 제가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한 3개월 실천을 해봤거든요, 적어갖고. 어때요? 10kg가 빠졌어요, 그냥. 지금 제가 집에 있는 바지를 아무것도 못 입어요. 너무 살이 많이 빠져갖고. 제가 무슨 여러분한테 지금 막 제가 과학 박사 하면서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거 쓴 얘기 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에서 뭐 양산기술 이런 거 얘기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방금 무슨 얘기 해드렸어요? 살 뺀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90%가 실패한 거, 그쵸? 예? 저는 근데 되게 어렵지 않게 뺐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만 빼려고 너무 많이 빠져갖고요. 옷을 못 입어갖고 그 옷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좀 운동을 많이 하려고 그래, 다시 운동을.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좀 동기부여를 계속 이런 식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약속을 지킴으로써, 보여줌으로써. 그냥 막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저도 살 빼는 거가 회사 다닐 때, 옛날에 삼성 다닐 때 빼고는 빼본 적이 없거든요. 삼성 다닐 때는 다른 이유로 뺐어요, 다른 이유로. 삼성 다닐 때로, 그때도 한번 얘기해볼까? 삼성 다닐 때도 한 84kg까지 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왜? 그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어떤 문제? 항상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완벽한 호흡법에 제가 쓴 얘기예요. 회사 생활이 너무 짜증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쵸? 운동을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때는 열심히 뛸 때라서 제가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5km를 한 24분? 23분에 열심히 뛰고 나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5km 뛰려면 막 진짜 되게 빨리 뛰어야 되거든요, 진짜? 그럼 막 땀이 막 줄줄줄 나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 다음에 샤워 한번 싹 하고 나면은 오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리셋 탁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회사 생활이 되게 짧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4시간 일하고 4시간 일하는 느낌이었어요. 8시간 일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는 게요. 근데 문제를 알려면 써봐야 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 고민을 되게 조금 해요. 왜? 문헌을 찾아보고 생각보다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읽어보지도 않아요. 완벽한 공부법 쓴 사람을 만나러 오는데 그 책을 안 읽고 오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 여기 반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가서 뭐 들으면 뭐 알려주려나? 책이 훨씬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니 그걸 어떻게 500쪽을 내가 이렇게 떠들겠어요, 계속요, 그거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고영성 작가랑 저랑은 그거 책을 몇백 권을 읽고 논문을 몇백 개를 읽고 쓴 거기 때문에 기억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할 때 우리도 밑줄 쳐가면서 다시 보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밑줄 쳐가면서 진짜 잘 썼다. 미친 것 같아. 그럼 서로 막 그래요. 내가 봐도 잘 썼다. 그리고 서로 막 칭찬해요. 형, 이 몸편은 대한민국 이 정도 수준의 정리해놓은 게 없다고. 그럼 막 고 작가는 이 신박사 통찰 감동받. 자기가 배웠다고 막 그래요. 서로 막 우리 칭찬을 해줘요. 이상한 아저씨들 둘이서, 그쵸? 네? 근데 진짜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문제를 알려고 노력하고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고 그 시도를 똑바르게 하는 게. 이제 문제 정의를 했다고 칩시다. 이제 문제를 정의까지 했어. 내 문제가 뭔지 드디어 알았어요. 내 문제가 이거였어. 이제 알았어. 거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2단계 올라왔다고 칩시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제가 안타까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난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눈물 나, 이런 얘기 진짜 생각하면은. 너무 짠한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정성과. 이걸 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단 한 개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 있어? 오지선다 익숙해져 있는 인생이에요. 딱 정답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정답을 막 찾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진짜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제일 뭐가 안타까워요. 여러분의 심리를 제가 뭐에서 요번에 많이 느꼈냐면, 이제 두근두근이 나왔잖아요. 사인을 받으러 오면서 제가 솔직히 들으면서 제일 슬펐던 질문이 뭐냐면은, 박사님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연한 질문 같죠? 그거 쓰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왜 물어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산 책인데 그거를 누가 시키는 대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요. 솔직히 되게 슬픈 거거든요. 제가 이 책 뭐라 그랬어요? 이 책은 여러분 책이라니까요. 제가 이거 그 지은이 그거를 없애려고 한국문헌정보센터 직접 찾아갔어요. 작가가 미치지 않고 그런 데 안 찾아가요. 그 설명하느라고, 여기 왜 공란이냐고, 이게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설명하러 간 거예요. 예?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 이걸 뭐 어떻게 써야 되나, 여기 뭐 계획을 마음대로 쓰세요. 찢어버려도 돼요. 진짜 하나씩 오려갖고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줘도 되고, 액자로 만들어도 되고, 제발 여러분 좀 마음대로 하세요. 그까지 책 하나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는데 여러분 인생 어떻게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그래요. 왜 다이어리를 안 만들고 책으로 만들었냐? 다이어리는 날짜 써놓으면 여러분 거의, 제가 설문조사 1600명한테 해봤거든요. 60%는 여러분 거의 손 들어보면 나올 거 60%? 다이어리 쓰고 사서 안 쓰고 버려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러면 그거는 페이지란 말이에요. 다이어리는 그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쓰지도 못해요. 우리 집에 한 4개인가 있더라고, 다이어리 옛날 거요.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 몇천 년이 돌아야 그 날짜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휴일은 또 안 맞아요, 심지어. 예? 그러니까 그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만약 여기 못 쓰기 싫으면 책이라도 대자, 그렇게 해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왜요? 제가 이 책에서 인세를 안 받아요. 그 얘기 이따가 더 자세히 할 텐데, 왜? 여러분 책이라니까요. 여러분 책이에요, 여러분 책. 내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인세를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출판사한테. 그래도 조금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책값을 깎자 그랬어요, 책값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하드커버라거든요. 양장에 370쪽 정도 되거든요. 그 책을 아무 책이나 들고 다니면서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당연히 두꺼운 종이면 비싸겠죠, 그렇죠? 훨씬 비싸거든요. 근데 가격이 훨씬 싸요, 다른 책보다. 예? 왜? 일단은 인세를 제가 낮추면서 다 기부하기로 했고, 출판사도 마진을 많이 낮춘 거예요. 예? 원래는 그러니까 인세를 맨 처음에는 받으려고 그랬어요, 출판사 안에서. 그래서 많이 낮췄어요, 그 가격을 낮추려고. 이렇게 한 거 그냥 다 기부해버리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요. 멋지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죠? 이제 이따 그걸 좀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제가 큰 그림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 되게 제가 한 친구를 5,000명 만나보면은 한 100명, 200명 친구는 여기도 나올 거예요. 되게 똘똘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목련화 양이라고 되게 똘똘한 친구가 있어서 우리가 진짜 인터뷰까지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되게 열심히 살고 되게 똘똘해요. 그냥 제가 똘똘하다고 한 친구들은 진짜 제가 자주 만나보면서 서울에서, 부산에서도 자주 만나본 친구 중에 얘는 꾸준하고, 예를 들어 아까 문제 정의도 잘하고 꾸준하기 때문에 뭘 해도 될 거야 애들 중에 취업이 안 되는 애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목련화 양도 취업을 하려고 막 분투를 하다가 결국엔 취업을 했어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데. 근데 또 해보니까 어때요? 취업만 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로그 글 읽어보세요. 울고 저도 막 울어요, 그거 보면서요. 근데 그 친구가 똑똑한 게 뭐예요? 그래도 제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쓰라고 줬지만 그 친구는 이렇게 책을 뒤진다, 지 맘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분이 좋대요. 내 맘대로 해갖고. 회사 가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까지 다이어리 내 맘대로 써서 기분이 너무 좋대요. 나는 그 생각 해보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책을 내가 분명히 눈금을 이렇게 그어줬는데 이렇게 쓸 거라고 나는 상상도 못 해봤다고, 여러분. 걔가 똑똑한 거예요. 그게 똑똑한 거라고, 여러분. 문제가 뭐였어요? 회사에 가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럼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에서 뭐라도 내 마음대로 해보는 게 그래도 분이라도 풀릴 거 아니에요, 그쵸? 다이어리라도 내 마음대로 쓰자, 그걸 쓴 거예요. 걔는 제가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대화를 했는데 글을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에 응어리가 뭉치게 많아서
100쪽을 연속으로 썼대요. 100쪽을. 그 다음에 걔가 서평을 많이 써요. 진짜 걔는 똑똑한 것 같아요. 서평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이윤구 대표가 쓴 책이 있으면은 두근두근 대신 콩닥콩닥콩닥이라는 책이 있으면 콩닥콩닥 이윤구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가 그렇게 서평을 쓴 게 많아요. 근데 두근두근은 목련화 신영준 이렇게 써놨어요. 실제로 지 책이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산 사람이 많거든요. 그게 일주일 만에 자기 개발해서 종합 2위가 됐거든요. 산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읽고도 여러분 어때요? 안 쓴다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귀찮아서. 이게 뭐 써봤자 뭐 별거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별거가 누적이 돼서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로또를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 그 워렌 버핏 아저씨 말이 맞아요. 복리의 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대신 요즘에 워낙 은행 이자가 낮으니까 그런 복리는 누릴 수가 없고 어때요? 노력의 복리. 내 성장의 복리를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회사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가 사회적 기업에서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른 회사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이윤구 대표나 우리 PD님들한테 엄청 하시하게, 그러니까 뭐죠? 되게 모질게 굴어요. 왜? 요만큼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매일같이 되면 되게 빨리 느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점프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점프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 다 피해요.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 한 방에 클 수 있어,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얘네들, 우리 이윤구 대표나 우리 PD님들은 보면 내가 왜 이런 것까지 갖고 난리를 치고 막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할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이 지나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뭐 소위 말하는 전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고 중소기업인데 저희는 투자를 받지 않고 계속 기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그게 똑같이 돼야 돼요, 그게. 근데 너무 안타깝게 앞에 세 단계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다 만족시키는 분은 여기 지금 여기만 해도 10%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더 정리하면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정의해 보려면은 문제를 써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고민해보고 노력해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문제가 정의되면은 답이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에서 상당히 많은 걱정과 고민은 사라집니다. 그럼 그 다음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이 뭐가 중요할까? 그럼 이제 답도 해결책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 꾸준해야 돼요. 안 꾸준한데 잘 되는 사람 솔직히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뭐 어딘가는 있겠죠? 근데 저는 본 적이 없고 서점 투어가 끝나면 항상 마지막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대화를 조금이라도 저랑 길게 하려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보통 뭘 말하려고 기다리냐면은 자기 취업했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 친구들의 거의 80%의 공통점은 뭐예요? 데일리 리포트를 써봤던 친구들이에요. 뭐 그게 한 달, 2달, 뭐 어떤 친구 1년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길었건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연속적으로 써본 친구들, 저한테 보내보거나 자기가 직접 그냥 혼자 수첩에 써보거나. 오늘도 체인지 그라운드 뉴스 무슨 게시물이지? 어떤 게시물에 그러니까 자기 본명으로 하면 친구들이 놀릴까봐 가계정을 올린대요. 가계정이 노인이라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목련아 씨가 옛날에 쓴 글을 보고 신 박사님이 하는 얘기를 흘려들었대. 그냥 이렇게 흘려들었어요. 이렇게 아 그래 걔가 짓는구나 이렇게 하고 흘려들었어요. 이게 진짜. 에?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적어보기 시작한 걸 자기가 적은 걸 이렇게 빼곡하게 적은 걸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 댓글 한번 보세요.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10분 허투루 쓰는 게 아깝다고. 그냥 하면은 되는데 안 해요, 여러분은. 근데 맨날 말하죠. 의지가 대단한데 어떤 의지가 대단해요? 안 하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그 의지면은 세계 진짜 뭐 남북 통일도 시킬 수 있어요. 진짜 세계 평화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고 그 안 하려는 의지는 대단한 의지예요, 진짜. 막 엄청 그런 꾸준함이 없어요. 그 안 하려는 의지 같은, 그쵸? 그걸 반대로 만들어내야 돼요. 꾸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근데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안 된 애가 진짜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제가 얘는 꾸준해,
얘는 올바르게 하고 있어. 얘는 메타인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안 잘 되는 애가 하나도 없어. 안 잘 되는 애가. 제가 또 좋은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막 뜬구름 잡는 애 말고 실화들 다. 레알 스토리들.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최근에 그 실패에 관한 카드 뉴스가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이제 옥건희 PD가 만든 거거든요. 그 건이라는 친구도 자기 구구절절 사연 올렸어요. 그 건이라는 친구는 제가 옛날에 완전 초 듣보잡일 때 졸업 선물 작가 이런 거 이제는 두근두근이라고 안 쓰고 이거는 그 로고만 들어간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티셔츠예요, 여러분. 예? 근데 이제 그 두근두근 작가 아니 그 졸업 선물 작가 왜 졸업 선물이 뭔 책인지도 모르고 작가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명찰을 크게 달고 다닐 때 그때 서점에 막 하루에 한 명 올 때 오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원래 그 친구가 저를 알게 된 게 뭐냐면 완벽한 공부법을 읽고 서평을 보내는데 만화를 섞어서 보내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 공부 올려주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제가 그래서 건희군은 꿈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무슨 PD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취준생이래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졸업 선물 때 나 이러고 사진 찍은 거예요. 이렇게 둘이. 나는 걔를 만난 줄도 솔직히 몰랐었어요. 걔가 누군지도 몰랐었고. 미안하죠. 이제 워낙 많이 만나니까 이제 솔직히 여러분 기억 잘 못해요. 여러분 누군지. 근데 한 두세 번 만나면 웬만하면 다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너 그럼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인턴 해볼래? 인턴을 해서 이제 정직원이 돼서 지금 카드 뉴스를 만들고 자기 진짜 행복에 겨워 살고 있어요. 일을 진짜 하루에 18시간씩 하는데도 행복에 겨워 살고 있어요. 우리 이은구 대표한테 비아냥거리던 건지 진심으로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돈은 모이는데 쓸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쟤는 진짜 행복하다고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그 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인생에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진짜 까다롭게 트레이닝을 시키는지. 걔는 만화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애가 아니었어요. 만화는 그냥 손재주가 져서 취미로 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4개월 전에 걔가 그리던 만화랑 가장 최근에 걔가 그린 그림이랑 보면은 전혀 똑같은 사람이 그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왜? 훈련을 받으니까. 어떻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꾸준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기록해야 된다고. 걔는 만화를 그리면 그거를 몇 시간 만에 그렸는지 기록을 해서 저한테 검사를 다 맡아요. 왜? 우리는 예술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에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기 플러스 스피드예요. 우리는 막 혼을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퀄리티를 갖춘 다음에 빨리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옥건이 주제가 뭐가 됐던 간에 1시간 안에 만화를 그려내. 그래요. 그럼 죽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1시간 안에 그리지? 막 해보니까 어때? 5시간. 근데 어때요? 1시간을 목표로 두니까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3시간, 2시간. 거의 1시간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얘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걔한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은 1시간 안에 만화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쵸? 어떤 만화를 그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한쪽 자리를 그려도 되는 건데 걔는 그걸 끝까지 못 깼던 거예요. 긴 만화를 계속 그려야 되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우리 같이 컨텐츠 업체가 가장 중요한 건 트래픽이에요. 반응이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한쪽으로 반응이 많든 100쪽으로 반응이 많든 한쪽이 반응이 많으면 오히려 한쪽이 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영혼을 담아서 제대로 된 걸 그려내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옥건이는 그거를 계속 몇 달 동안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걔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발전이 없었을 텐데 걔는 4달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4달 만에, 단 4달 만에.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그 데일리 리포트 많이 받아보고 여러 번 뭐 글도 많이 썼지만 여러분 하루 일과 적는 게 뭐 늦긴 전까지 바라지도 않고 만약에 뭐 했는지만 적어도 그냥 뭐 이렇게 뭐 했다 뭐 9시부터 뭐 했다 이것만 적어도 뭐예요? 하루 10분이 안 걸리거든요. 그거를 뭐 3달 이상 꾸준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여러분은 그런 간단한 것도 못하면서 엄청난 걸 바래요. 그건 도박이에요. 도박. 조금 노력하고 돈 많이 벌려는 건 도박이라고요. 도박. 근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막 두근두근도 만들고 막 별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다 쓴 사람은 막 파티도 열어주겠다고 하고, 근데도 안 해요, 여러분은. 그래 놓고 세상 힘들다 그래요. 간단한 것도 못 하면서. 진짜 이거 여러분 1년 다 한 사람은, 내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이 작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작가 다 쓰게 책 한 권 썼으니까 출간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은 계속 있을 거니까 매년 할 거예요. 매년. 돈이 얼마가 들든간 상관없어요. 이미 나한테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커피를 사줬기 때문에. 엄청난 적자예요. 여기서 강연료 주는 거는 어림도 없어요. 저한테 지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내가 파티는 약속해주고 할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막 이렇게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해준다 그래도 진짜 안 해요. 진짜. 근데 제가 계속 올려주잖아요. 한 1%에서 한 5% 사이는 그걸 진짜 꾸준히 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빅보컬 외웠으면은 막 어휘량이 이만큼 늘어나고 다 막 늘어나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거를 뭐 진짜 빵 하고 한 거냐? 아니에요. 조그만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앞에 얘기를 다시 복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문제를 여러분이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 문제 휘둘리게 수동적 문제. 막 이렇게 막 무방비 상태로 살다가 문제 휘둘리면 안 되고, 여러분이 문제를 정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를 최대한 작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매일같이 하다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매출 우리가 지금 요번에 삼성전자 역대 최대 영업 매출 나왔죠. 분기 60조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막 거기 막 천재들이 있어갖고 막 빵빵빵 이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매일 개미같이 그 몇십만이 모여갖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조그만 게 누적이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나온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은 그래 안 그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문제를 인지하고 적어보세요, 최소한. 그 다음에 꾸준하게 적으면 뭐가, 여러분 그래요. 박사님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다 주면 저는 책을 언제 쓰고 우리의 그런 병원을 언제 드릴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가끔 줘요, 가끔 꾸준하게 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 저는 서점 투어를 한다니까요. 지방 웬만한 큰 도시는 다 가요. 여러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끄덕끄덕이라는 책을 제가 회사 다니면서 처음 썼어요. 이제 그 책은 없어요, 시중에는. 절판됐어요. 이제 나오지도 않고 다시. 그 중에 핵심 몇 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두근두근에 넣었어요. 난 그거 안 보셔도 돼요, 끄덕끄덕. 근데 제가 끄덕끄덕 보면서 이불킥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이불킥 하는 게. 아, 내가 왜 요따고 생각을 하고 책을 냈었지, 미쳤었나?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나한테 피드백을 줬어요, 안 줬어요? 끄덕끄덕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가 성장한 거예요. 보면 보여요. 그게 셀프 피드백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서 막 조언, 막 그 멘토병 걸린 친구들도 있어요. 멘토 중독증이거든요. 어디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뭐 답 줄 줄 알고. 안 줘요, 여러분. 답은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꾸준히 적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적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문제 답은 여러 개다. 절대 한 개가 아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때요? 이제 답이 여러 개인 거 알았으니까 꾸준해야 된다. 이거 아까 3번이랑 4번은 붙어요. 왜?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답이 여러 개가 보여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문제에 한 답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에 두 개의 답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너무 쉽게 풀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제 얘기 해드리고 끝낼게요. 제 얘기. 그럼 저도 행복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저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전 햄버거 먹는 게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다시 휘릭 돌아가는 거예요. 햄버거 먹는 게 행복한 아이였어요. 그쵸? 근데 저는 햄버거 먹으면 제가 몇 개나 먹겠어요? 한 개 먹잖아요. 그쵸? 아, 뭐 많이 먹으면 3개 먹겠죠? 근데 그렇게 먹고 싶지도 않아요, 햄버거요. 그쵸? 뭐 많이 먹어봤자 하나 이제는요. 근데 저는 이제 먹는 거보다 사주는 기쁨이 더 커졌어요. 왜? 나는 한 개밖에 못 먹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사주면 나 여러분한테 100개 사줄 수 있거든요. 우리 이사님이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막 사주냐고.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누구는 예를 들어 자동차 사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우리 와이프가 허락해주면은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 노란색 자동차 있죠. 그걸 한번 살면서 사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막 비싼 수입차는 아니거든요. 근데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되는 걸로 결정 났어요.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안 된다면 결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사고 칠 것 같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오케이.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막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10,000명한테 뭐 사줘보고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진짜 살아있잖아요. 그쵸? 예? 멋지잖아요. 그런 자랑을 하면 어디 가서 욕도 안 먹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막 페라리를 샀다 막 자랑하면 이 새끼 막 금수저인가 막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000명한테 하면 와 그래요. 전 그런 자랑이 인생 어차피 뭐 있어요. 자랑질이거든요. 전 그런 자랑질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도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 주례사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가 우리 딸 때문에 이 빅픽처에 우리 딸 때문에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20, 30대를 갈구면서 여러분 공부를 시키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 나라건 저 나라건 여러분 제가 주례사 끝에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준다는 건 큰 문제예요. 그럼 모든 선진국이 직면한 문제고 그걸 해결하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그거를 전담하는 장관까지 마련할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저출산을 해결해. 우리나라 지금 꼴찌거든요.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1위예요. 1위. 싱가포르이 1위인가 우리가 2위인가 그래. 하여튼 엄청 빨라요. 고령화 속도가요. 이대로 가면 되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 모두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례사 때 전 그런 말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아들, 딸 구별하고 뭐 여럿 낳아서 행복하게 사세요. 여럿 낳아봐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한 명만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그냥 근데 일단은 낳기 전에 문제가 있어요. 볼 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 저출산이거든요. 저출산. 전 이걸 해결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개념 주례사라는 걸 해서 성공을 했어요. 되게 임팩트를 크게 줬어요. 그게 어느 정도 임팩트를 크게 줬냐면은 요즘에 많은 젊은 친구들, 여기 친구들도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 결혼 안 하고 살아도 행복할 것 같다고. 근데 그 댓글들 중에 뭐가 있었으면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똑같아요. 자기 원래 결혼할 생각 없었는데 결혼하고 싶어졌다고. 이런 마인드면 이런 사람이랑은 결혼해서 살아도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런 메시지가 나온 게 성공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뭘 하고 싶냐? 왜 두근두근이라는 책을 썼냐? 그건 제가 문제를 정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 두근두근 인쇄를 기부하는 건 사실 기부가 아니라 제가 제 나름의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인쇄를 제가 받으면은 전액 그 경제적 형편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 못 하신 분들은 결혼을 위해서 쓸 거거든요. 전액? 부족하면 제 돈을 보태서라도 할 거거든요. 매년. 왜? 저출산 전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을 안 해요. 그게 뭐 혼자서 악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혼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더 성급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너 왜 결혼 안 해?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그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요하는 건 잘못된 거고 설득을 하고 보여줘야 돼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는 거를. 그래서 저는 그 무료 결혼식 진짜 그렇게 힘든 사람인데도 왜 결혼을 했을까? 둘이서 결혼해서 그러니까 행복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다 컨텐츠로 제작을 하고 그분들에게는 결혼이라는 행복이라는 선물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때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문제를 똑바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답을 찾고 답이 여러 개 있는 걸 알고 그러니까 아까 저출산 문제도 여러분 답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할 거예요. 저희는요. 다른 예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메일 주면은 되게 빨리 훑어봐요. 여러분 거 훑어보는데 한 3분이면 충분해요. 왜냐면 똑같은 얘기여갖고. 근데 제가 꼭 챙겨보는 그런 메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혼모, 한부모 가정 이런 메일들. 어저께도 제가 며칠 전에 메일을 받은 게 있어요. 어때요? 남편이랑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근데 아이가 장애아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엄마는 이제 일을 하셔야 되고 아는 할머니랑 맡겨서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해요. 그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럼 저 어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책은 다 보내드려요. 이거는 또 무료 결혼이랑은 다른 방향이에요. 왜?
그런 분들이 인생에서 희망 안 잃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걱정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진짜 막 내가 막 답 하나 있는 거 찾는 거에 너무 막 뭐랄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면서. 근데 저는 그 문제가 기왕이면은 이렇게 수동적인 문제보다는 능동적인 문제. 능동적인 문제는 제가 두근두근에 써놨거든요. 능동적인 문제는 도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전을 하면서 그 도전을 극복하시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